공수처 수사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하여튼 공수처는 윤석열 총장이 심판대에 올라간 게 아니라 본인들이 심판대에 올라갔다는 생각으로 공수처만의 단독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더티 플레이죠. 더티 플레이인데 어쨌든 윤 총장이 선언이 온 것 같기는 해요. 예, 저희가 준비한 5위와 6위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이 예민한 시기에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꽤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게 정치 중립성이 사실은 이제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생명줄 같은 것인데 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중립성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일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범죄 혐의가 어떤 혐의인지 굉장히 위중한 혐의인지. 이 얘기도 좀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네. 2월, 3월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건이 접수가 됐는데 왜 하필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 다음 날 수사에 착수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죠. 최강욱 의원이 언젠가는 그런 얘기도 했었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 전 총장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1호는 아니지만 10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4월 23일 기준으로 접수 사건이 공수처에 966건인데 그중에 검사에 대한 게 408건이었대요. 서초동에 소문은 한 2,000건 됐다 그러는데 요즘 통계가 한 1,400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966건 중에 408건이 검사였으면 1,400건 되면 지금 몇 명이겠어요? 뭐 500명은 넘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그중에 왜 이 사람인가? 윤석열 전 총장인가?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거는 지금 현직에 있는 검판사들을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 직무를 배제하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판사 업무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게 크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현직 총장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들은 다 무혐의가 났던 거여서 뭐 새로운 그 증거가 나왔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의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야당에선 논평을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불온한 선택과 집중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일부 여권 인사들은 너무 이게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윤석열 전 총장한테 빨리 짐을 이걸 해결해 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사실 공수처가 지금 수사 여건이 제대로 완비가 되지 그렇죠. 않은 상태에서 대략 파악되기로는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1,400건 정도 되는데 여기서 콕 집어서 윤석열 전 총장 사건을 수사에 착수했다. 이걸 두고도 계속 왜 이 시점에 윤 전 총장을 겨냥하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공수처 검사가 한 14명 정도 지금 이제 채용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검사 출신이 딱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 경험이 없어서 그중에 절반은 지금 저 법무연수원에 지금 교육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동안 지금 수사 실무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수처가 보면 사건을 이제 시작한 게 1호 사건으로 이제 조희연 교육감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게 7호, 8호 사건이니까 꽤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공수처가 이 인력으로 과연 이 사건을 제대로 빨리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저는 일단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김진욱 공처장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을 하지 않겠다고. 그 외에 이 지금 대선이요. 지금 한 9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그 김태정 검찰총장이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때 당시에 그 김태정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지 않게 중단을 선언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하. 이 수사를 할 경우에 그래서 중단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이제 그 자체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지금 공수처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하게 되면 이게 하루 이틀에 결론날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 이 사건 결론 내리려면 사람들 소환해야죠. 압수수색도 해야죠. 뭐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명백하게 뭐 뇌물 사건이나 뭐 이러면 또 모르겠어요. 이 직권 남용 사건은요 굉장히 까다롭게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예. 왜 직권이 뭐냐? 그 다음에 이 직권의 남용이 뭐냐? 이걸 분석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인데 이거 적어도 한 2, 3개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당 경선입니다. 근데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윤 총장, 추미애 장관, 박봉계 장관 탄압하더니 이제 공처가 탄압한다. 이렇게 또 프레임이 잡혀버리면 이게 사건이 상당히 웃기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공수처가 왜 이 시점에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것 자체도 잘 안 되는데 굳이 이 사건을 지금 입건을 해서 입건하게 되면 피해자로 되거든요. 이걸 선택했을까? 아직도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최 교수님, 근데 이 두 사건에만 주목을 좀 해보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문제를 삼았는데 네. 징계위에서조차 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실제로 위 얘기도 좀 흐지부지된 사건. 이 두 사건이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냐? 사건 자체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명숙 모해 위증 조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논란은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내에서는 문제가 없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그 당시 이문정 검사가 배제가 되고 이러면서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그런 논란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공수처가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입건을 하고 수사를 하는지 그게 무슨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지금 이런 행동 자체가 누구한테 무슨 도움을 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권에도 그렇게 크게 도움을 주는 행동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뭐 차기 대선의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심지어는 아까 뭐 잠깐 얘기하셨지만 여권에서는 이거 가지고 봐주게 해가지고 또 그냥 무혐의 처리해가지고 도리어 윤석열 총장을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수사가 결코 양쪽 다 도움이 되는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공수처 입장에서 제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오해받을 시점에 수사를 착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최 저는 교수님도 그렇게 그렇게 봅니다. 보시는 예. 예. 그리고 일각, 야당, 뭐 혹은 언론 여러 군데에서 공수처의 수사 시점이 꽤 묘하다고 하는 이유는요. 공교롭게도 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파일을 다시 한번 언급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희가 화면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구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은 모든 요소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검증 자료 모으신 것 중에 좀 치명적인 것도 있다고 보세요? 그걸 말씀드리긴 그렇고 글쎄 집권 여당 대표가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일단 공수처가 할 일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른바 윤석열 파일을 두고 그 미묘한 시점에 또 공수처가 수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뒷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슈를 평가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타이밍과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보는 것은 누구냐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를 하고 또 정치권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대선 후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는 타이밍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내용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묘해지는 거죠. 마침 그것이 정치적 목적에 맞는다 하더라도 왜 이때 이 내용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검증해야 되는가. 심지어는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더 영향력이 확대하기 전에 견제하기 위한 것인지. 근데 이건 뭐냐.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고발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동전의 양면인데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그 평가가 또 유권자들의 이 심판이 아주 예리해진 것이 MZ세대거든요. MZ세대가 이제는 이런 이 정치적인 시도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보질 않아요. 그리고 정말 윤석열 전 총장이 혐의가 있고 이것이 입증된다면은 그럴만도 했네 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후폭풍이 돼서 중도층과 MZ세대의 역풍까지도 불러올 수가 있는 것이죠.